안녕하세요. 하이틴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카페 너나들입니다. 너나들이가 뭐냐면 순우리말인데요. 서로 너와 나 하면서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를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스페인어학과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받고 설명해드리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쪽으로 신청을 했던 친구가 직접 영상에 출연하는 건 좀 부끄럽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편지로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편지 준비해주세요. 네. 우편부 감사합니다. 하이틴TV 앞으로 편지가 왔고요. 고3 찐 드림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진으로 끝나나 봐요. 그쵸? 희진이, 유진이. 먼저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이에요. 이름은 부끄러우니까 찐이라고 할게요. 최근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하이틴TV에서 스페인어학과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근데 카메라 앞에 서기가 조금... 저는 졸업생 선배님이 스페인어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실제로 스페인도 다녀오면서 더더욱 애정이 갔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질문은 너무 사소하거나 광범위해서 그런가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찾기는 영 어렵더라고요. 벌써 4월 초가 지나고 있는데 궁금증만 커져가서 공부에 집중도 못하겠더라고요. 무턱대고 편지 보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곧 있을 중간고사도 망칠 것 같고 친구들은 벌써 원하는 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입시 플랜 짜놓고 공부하는데 저만 이러고 있어서 불안감도 커질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질문 몇 개를 간단하게 종이에 적어봤어요. 이왕이면 스페인어과와 관련 있는 분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맘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출연도 하고 싶었는데 한참 중요한 과목진도 나가고 있어서 게다가 선생님이 워낙 스파르타셔서 한 번 빠지면 따라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염치 없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기다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또 이쁘게 보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페인어 아직 못하는데 스페인어과 갈 수 있나요? 네, 이거 답은 예스입니다. 저도 사실 스페인어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대학교 오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점도 따셔야 되고 원래 사람은 주어지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도 내일로 미루다가 전날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와도 다들 할 수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프랑스어, 스페인어처럼 아예 제 3국어 정도 되는 수준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잘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네, 스페인어과 가려면 제가 뭘 준비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어과 가려면 준비할 거 뭐 딱히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 스페인어과만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건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선택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요. 막상 대학에 오면 복수 전공도 있고 전과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서 굳이 스페인어과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전공을 같이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스페인어과를 준비해야겠다 싶으면 저는 스페인이나 중남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면접 때도 실제로 교수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다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분명 질문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15개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아까 이 친구 스페인 가봤다고 했는데 3번 질문은 혹시 스페인 가보셨나요? 가는 게 맞나요? 일단 가봤고요. 가는 게 맞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저에게 스페인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정말 스페인 좋아요. 스페인 여행 가기에도 좋고 공부하러 가기에도 참 좋은 동네입니다. 스페인에서 굳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으면 스페인어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남미,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곳 되게 많거든요. 스페인어 쓸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본인이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받쳐준다면 어디든 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 4번. 대학 졸업하면 스페인 사람과 말이 통하나요? 네, 이거는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옵니다. 네. 하트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했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한복판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는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어 얼마 없습니다. 배고파요? 화장실이 어디죠? 이런 거부터 시작 아닐까요? 네, 그 정도는 다들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 취업 되나요? 너무 공격하는 질문 같은데 일단 제가 답변을 받는 입장으로서 제가 아직 안 됐거든요. 제 주변 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엄청 잘 갑니다, 사실. 좀 부러워 죽겠어요, 짜증나고.
전공을 살리냐가 또 다를 텐데, 전공을 살리는 분야라고 한다면 요즘 일반 기업 가는 친구들에서 기업들이 좀 해외 영업으로 중남미 시장을 많이 개척합니다. 뭐 게임 시장도 그렇고 현대 기아 자동차도 많이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수능이랑 똑같아요. 공부하세요. 6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스페인어 학과 가면 뭘 할 거냐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뭘 하나요? 보통이라 사실 서류를 내거나 실제로 입사를 하는 건 일반 기업 영업직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근데 스페인어 학과 때문이 아니라 문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성합니다. 장난이고요. 사실 스페인어 학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문과가 그런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반 기업 해외 영업직을 전공을 살려서 많이 갑니다. 진짜 전공을 제대로 살리면 외교부나 대사관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직 이수라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교원 자격증이 나와서 선생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 못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스페인어 학과에서 뭘 배우나요? 일단 스페인어 배우겠죠. 뭐 올라, 여러분 요즘 뭐 스페인 관련 예능 프로그램 많잖아요. 스페인 하숙도 그렇고 거기서 보면 올라, 부엔 까미노 이런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게 녹아있는 게 문학이다. 명언이었다.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학을 배우고요. 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의 문학과 역사, 문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걸로 얘기를 드리자면 스페인의 뭐 돈키호테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중남미의 유명한 작품 백년의 고독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중남미의 독립문화, 뭐 체게바라 같은 혁명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스페인어 학과에 수시로 가셨나요? 정시로 가셨나요? 네, 저는 정시입니다. 전 전공파거든요. 사실 이래 말해놓고 수능은 망했어요. 저는 지금은 없을 텐데 제가 사실 수능 본 지 좀 됐어요. 자세한 건 비밀이고, 저는 이제 정시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이 합해지는 전형에서 들어왔는데요. 제가 사실 수능 성적만 보면 동기 중에 거의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내신 덕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고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스페인어 관련해서 얘기하겠죠. 저는 학예 연수요. 저희 과에서 이제 방학 때 스페인 현지 이제 2달 정도 프로그램을 연수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일반 재학생들이 가서 2달 동안 수업도 듣고 스페인어로 수업도 듣고 활동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4학년이나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인턴십도 합니다. 스페인어를 써가면서 인턴십을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가서 워낙 막 사실 수업도 듣는데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놀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좀 스페인어를 진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스페인어과 말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동아리 활동이요. 동아리는 뭐 대학생활의 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동아리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네. 10번째 질문이네요. 고딩 때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책과 신문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나름 생각해낸 법칙인데 꼰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97%는 자기가 못해서 아쉬우니까 너라도 해라 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한 3% 정도는 자신이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너도 해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97%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못한 거 여러분이라도 좀 하세요. 책이랑 신문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양식 아닙니까? 책과 신문으로 마음의 양식 배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고딩 때 아쉬웠던 점. 책이랑 신문을 좀 읽을 걸. 이게 대학교 오면 자연스럽게 똑똑해질 줄 알았더니 머리가 비어서 들어왔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죠. 너무 학과에 목을 맸어요. 제가 지금 이제 졸업한 학교랑 학과에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되게 즐거웠는데, 당시 심정으로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원부터 그냥
주구장창 스페인어학과만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복수 전공, 전과라는 개념을 몰랐어서 나중에 이제 원서 넣고 나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잠깐만, 선생님 왜 그때 얘기해 줬지? 잠깐만. 네, 갑자기 선생님께 오늘 카톡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사실 연극영화학과 복수 전공이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못했던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자, 다음 질문. 이 질문은 재밌습니다. CC 활발하나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예스입니다. 모든 어문 계열이 그럴 텐데 여자분들이 좀 더 많아요. 남자분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가도 사실 다른 학과에서 들어오는 미팅이나 이런 거는 또 남자, 공대나 체대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CC 하면 뭐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헤어질 거 생각하면 못 만나요. 그냥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CC. 혹시 본인은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그런 거 자세하게 그렇게 횟수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질문. 고3 때 안 힘드셨나요? 지금 이거를 보면서 나는 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해도 힘든 게 고3이고 공부를 해도 힘든 게 고3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 막 고등학교 때 열심히 독서실 다녔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길에 제 친구들이 막 그랬습니다. 당구 치러 간대요. 그러더니 저를 딱 막아요. 넌 들어가서 공부해라. 넌 성공해라. 정작 취업은 걔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고3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3 전까지는 뭐 어디 원서를 넣어보거나 뭘 넣어서 탈락해보거나 한 경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고3 때 처음으로 정말 제 인생에 빗금이 쳐집니다. 어디 시험 보면서도 안 그랬는데 저 시험은 좀 잘 봤거든요. 재수없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3 때는 그냥 좀만 놀아도 재밌고 뭐 해도 재밌고 말 듣고 가도 재밌고 이때가 고3입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대학 가야지라는 말 너무 부담돼요. 또 극과 가서 뭐 할래도 그렇고 이 부담감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진짜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야지라는 말은 좀 사회 통념이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다들 그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마저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부모님은 그런 압박을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좀 알아서 좀 하고 싶어서 좀 제가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거를 확실히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정말 높잖아요, 사실. 근데 정말 대학에 뜻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또 잘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있다면 그냥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돌아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어리거든요. 어리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저보다 몇 살이 어립니까 대체. 몇 살이 어린지는 비밀이고 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오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과 가서 뭐 할래?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의 인생은 전공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나와야 정치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정치하고 계시는 분들 법대 나와서 판사하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던 분들이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은 그 가수 윤종신 씨는 국문학과 나왔어요. 국문학과 나와서 지금 라디오스타 MC 보고 작곡하고 가수하고 그런 말은 감히 드리자면 살포시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좀 주체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스페인어학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쭉 일관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어디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도 어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맙죠? 네. 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저도 어리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너도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사실 조급한 건 스스로 그런 거죠. 저 스스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페인어학과 좋습니다. 사실 제2 외국어 능력은 어디서든 매력적인 어빌리티입니다. 네. 뭐 중국어도 좋고 영어도 좋고 일본어도 좋고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아요. 스페인어학과가 그 중에서도 매력이 있다면 일단 스페인어, 제가 이거를 좀 빼먹었는데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서 쓰는 말입니다. 또 사람 수로만 따져도 중국어 다음으로 세 번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스페인어를 잘하게 된다. 그러면 약간 솔깃한 거 알려줄게요. 통역 알바에서 이게 다릅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요즘 뜨는 시장인데다가 잘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과외를 하시던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만약에 제가 스페인어 말고 다른 제2외국어를 추천해드리자면 저는 베트남어 추천해드릴게요. 베트남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스페인어 학과를 진학한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하겠습니다. 스페인어로 Bienvenidos. 끝났나요? 네, MC님 퇴근하실게요. 네. 네. 직접 오지. 왔어야 되는데.